안녕하세요. 지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 시작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왜 일본인가? 이례적인 첫 행보의 배경. 2025년 8월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도쿄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상 외교가 아닌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이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최초로 이뤄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습니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과거사 문제에 얽혀 수십 년간 지지부진했던 한일 관계에 대해 실용외교라는 접근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빈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과 주요 협상 내용은 무엇이었고, 이 방문이 우리 국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타임라인부터 핵심 협상 의제, 그리고 외교적 파급 효과까지 순차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1방일 타임라인 정리 도착부터 출국까지. 8월 23일 오전 서울공항 출국, 도쿄 하네다공항 도착. 오후 제일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 진행. 저녁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비공식 만찬 포함 정상회담 진행. 8월 24일 오전 이란의원연맹 소속 일본 국회의원들과 면담. 오후 도쿄 출국, 미국 워싱턴 DC로 향함.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실무 중심 외교라는 목적 아래 알찬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은 단순한 형식적 만남이 아닌 양국 현안을 다루는 실질적 협의의 장이었습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 핵심 협상 의제와 합의 메시지. 1.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절제된 접근과 전략적 언급. 이 대통령은 위안부 징용 등 역사적 갈등 사안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한 협력을 우선시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일본 정부가 책임 회피로 일관해온 대표적 현안으로 이 대통령은 여기서 사실 인정이 있어야 진심 어린 사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립보다는 실익을 우선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피해자 중심주의와는 결이 다릅니다. 즉 피해자 존중은 유지하되 외교적 해법은 실리적 판단을 중심에 둔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복원이나 경제보복조치 해제 등에서 실질적 성과가 없던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2. 안보협력 북핵과 중국 견제, 셔틀 외교 복원.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안보협력 강화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해양, 군비 강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안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에 대한 원칙적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일본과의 셔틀 외교 복원 및 정보 공유 시스템 현대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끊겼던 정례 정상회담을 복원함으로써 실시간 위기 대응과 전략적 연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3.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협력 확대. 또 하나의 중대 의제는 경제협력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등 핵심 전략 물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일본과의 기술 협력 및 투자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소재 부품 기술력과 한국의 완성 제조력이 결합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공동 R&D 투자, 인적 교류 확대, 스타트업 간 협력 촉진 등이 논의되었으며 일부 사안은 10월 실무협의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방일은 단순한 정치 외교를 넘어서 안보 경제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 외교의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협상의 맥락. 일본 정치 변화와 외교 전략적 배경.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한일 양국 간 협의가 아닌 변화된 일본 국내 정치 상황과 글로벌 질서 속에서의 전략적 협상이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과거 자민당 내 비주류였으나 정직하고 온건한 이미지로 젊은 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받으며 총리에 취임한 인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정치 노선은 다르지만 현실주의를 공통 분모로 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양 정상 간 대화는 이념 대립이 아닌 공동 현실 해결이라는 프레임에서 접근할 수 있었고, 이는 양국 언론이 냉정한 실용주의 정상회담이라 평가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4. 외교 전략적 국익 분석. 얻은 것과 남은 과제. 이번 국빈 방문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국익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
셔틀 외교 복원으로 외교 채널 정상화.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단절된 고위급 대화를 재개함으로써 향후 위기 대응과 협력 속도를 대폭 높일 수 있게 됨. 2. 경제기술 분야 실질 협력 기반 마련. 양국 산업의 상호 보완성 활용 가능성 확인 R&D 공동기획, 청년, 인턴 교류 등 협약으로 구체화 예정. 3. 북핵 및 안보 공조 강화. 한미일 협의체에서 일본과 한국이 독립적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하지만 여전히 과제로 남는 점도 있습니다. 일본의 보수층 및 언론에서는 과거사 언급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며 양보 외교라고 반발. 한국 내 일부 여론도 실익만 강조해 진실 회피라고 비판. 이러한 점에서 이번 외교는 불편한 진실을 품은 실용적 외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넘어설 준비가 되었는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은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 전략의 초석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과거사라는 민감한 주제를 실용적 틀 안에서 접근하고 경제 안보라는 공동과제를 중심으로 외교 관계를 재정립한 이번 회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외교적 접근이 국익 우선의 전략적 판단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 앞에 타협한 결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